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동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EOS R10이라는 카메라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가 제가 꼽는 단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헤드폰 잭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캐논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10비트 영상을 녹화하려면 C로그를 써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에는 C로그가 들어있지가 않아서 10비트 영상 녹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HDR PQ 모드라는 게 이 카메라에 들어있는데, HDR PQ 모드를 활용하면 10비트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00만원짜리 카메라인데 10비트 영상 녹화가 된다? 이건 못 참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0비트가 뭔데, EOS R10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카메라 본체만으로 10비트 동영상 녹화가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왜 10비트 영상이 8비트 영상보다 좋으냐? 이제 영상 이미지에서 색깔을 표현할 때는 많은 색깔이 있지만, 실제로 카메라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만을 인식해가지고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이나 명암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얼마나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가 색감 표현에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8비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2의 8승계만큼 레드가 표현이 됩니다. 256가지로 빨간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2의 8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두운 빨간색, 좀 덜 어두운 빨간색, 그보다 좀 덜 어두운 빨간색, 되게 밝은 빨간색, 하얀색에 가까운 빨간색. 이렇게 여러 개의 빨간색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 우리 공간에는 그 빨간색이 무한하게 있겠지만, 8비트를 기록하는 카메라는 그 빨간색을 256가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린도 256가지의 그린을 기록하고 블루도 256가지의 그 블루를 기록을 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RGB를 합쳐가지고 섞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레드 채널이 256개 있고, 그린 채널이 256개 있고, 블루 채널이 256개가 있어. 그러면 얘들을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색깔의 총합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비트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개수 자체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677만 7216개의 컬러가 표현이 가능하게 돼요. 그럼 10비트 영상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8비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각 채널을 256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면, 10비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각 채널을 102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비트 영상 같은 경우에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1억 7374만 1824가지의 색깔이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비트 영상이 8비트 영상보다 64배 정도 더 많은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사진도 그림이잖아요. 1600만, 1700만 정도의 컬러로 그림을 그리는 거랑 1억 개가 넘는 컬러로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서 당연히 뭐가 좋겠습니까? 1억 개가 넘는 컬러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이미지 퀄리티가 좋겠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개조랑 색감 표현력이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원짜리 카메라에 10비트 영상이 녹화된다는 걸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캐논 매뉴얼 같은 걸 보면 캐논의 HDR PQ는 BT2100, 그리고 SMPT의 ST2084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BT2100은 HDR 영상을 위한 색공간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이 ST2084는 PQ랑 똑같은 말이에요. HDR 영상을 위한 넓은 감마 커브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논 EOS R10의 HDR PQ 설명란을 보면 카메라 본체만으로 그레이딩이 필요 없는 HDR PQ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캐논이 이 HDR PQ 모드를 만든 이유는 이 모드로 영상을 찍으면 HDR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HDR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HDR 영상을 못 보잖아요. HDR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HDR 영상을 제작하는 환경은 더더욱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캐논의 보급 기종인 EOS R10에서 HDR PQ를 넣어줬다는 것은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EOS R10에 HDR 기능이 된다는 걸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HDR PQ의 기준점인 BT2100이랑 PQ 곡선을 만족시키려면 8비트 영상 녹화로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소 10비트 영상을 녹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캐논은 어쩔 수 없이 이 보급기에 10비트 영상이 녹화 가능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따라서 캐논 로그가 없는 EOS R1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비트 영상으로 녹화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카메라지만, HDR PQ 모드를 활용하면 10비트 영상 녹화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HDR PQ 모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럴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톤 우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뉴트럴 모드에 하이라이트 톤 우선을 적용한 것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HDR PQ 모드로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DR 환경에 맞춰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REC709 환경으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플랫한 이미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보정해주기 위해서 다빈치 리졸브의 CST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톤 보정을 한 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다이나믹 레인지부터 비교를 해보면 이 HDR PQ 모드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뉴트럴 모드랑 비교하면은 뛰어나지만 뉴트럴 모드의 하이라이트 톤 우선을 켠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CPT 영상이 색 보정을 하기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비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들어 올려줘도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웨이브폼을 보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과하게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밴딩 현상이라든가 깍두기 현상 등 이제 보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에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 영상은 사실은 보정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영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네요. 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런 HDR PQ 모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이 CPT 영상이 색 보정에 유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 보정 전문 툴인 다빈치 리졸브에서 CST 모드를 활용해서 좋은 보정 출발점을 만드신 다음에 보정을 했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에서는 조금 답답했어요. 프리미어에 HDR PQ 영상을 집어넣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 인터프릿 푸티지에서 색 공간을 REC709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다빈치 리졸브랑 마찬가지로 플랫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프리미어에는 CST 같은 것이 없고 캐논에서 HDR PQ를 REC709로 보정해주는 공식 럿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보정을 위한 출발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HDR PQ 모드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더 확보하고 싶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10비트 영상이랑 다이나믹 레인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더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10비트의 로그 촬영이 되는 상위 기종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EOS R10의 HDR PQ 모드를 활용하시면 10비트의 영상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하시고 색 보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EOS R10이 10비트 영상 녹화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따로 제가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HDR PQ 모드로 찍었을 때 크로마 샘플링도 422이란 말이죠. 100만원짜리 카메라인데 422 10비트 영상 녹화가 된다? 이건 크로마키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보급 기종에 이런 HDR 모드들을 넣어줄지 모르겠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런 보급 기종으로도 조금 더 전문적인 영상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K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